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비가 왔다가 아침에 비가 왔다가 지금 또 해가 떴죠. 날씨가 아주 그래도 뭐 영하로 안 떨어지는 날씨면은 뭐 지낼만 합니다. 겨울은 공기질은 좀 많이 안 좋은데 비가 오고 나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쓸쓸하네요, 확실히 겨울 분위기. 금리 인하 0.25% 나왔고, 이 양적 긴축은 멈췄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파월이.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를 연준이 매입을 하게 되면 국채를 사서 그 결제를, 그 달러 결제를 이제 미국 재무부에다가 하는 거죠. 그럼 재무부가 그 자금 들어온 이 달러를 가지고 이제 그 자금 집행을 하겠죠. 이제 각 그 은행들이랑 은행들에게 이제 그 시중 은행들에게 이제 자금을 제공하겠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중소은행들이나 그 사모펀드에게 다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또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돈에 또 쓰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달러가 선순환되는 겁니다. 돌게 되는 거죠. 계속 유동성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이 집행돼서 흐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빙글빙글. 일종의 순환출자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들 상당수가 이제 그 금융 자산으로 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주식이라든지, 또 이제 그 마지막 펌핑은 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근데 아직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지, 양적 완화를 했다는 아직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미 국채 매입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예요. 시간이 걸린다. 아직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유럽도 돈을 풀었고, 아시아도 돈을 풀었고,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뭐 엄청나게 시중에 돈을 풀었죠. 일본은 뭐 돈을 아베 정권 시절부터 지난 뭐 10년 가까이 돈을 엄청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기축을 해야 됩니다, 일본 오히려. 그리고 이 유럽도 독일을 위주로 해서 이 엄청난 돈을 풀어댔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양적 완화를 할 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그래서 유럽 증시는 엄청나게 지금 호황을 달렸죠. 미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 살짝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후로 트럼프 이 집권 이후에 올해는 완전히 뭐 돈줄을 잠궜죠. 수도꼭지를 잠궜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할 그 여력이 많습니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그게 달러 기축을 갖다가 더욱더 공고히 하고, 이 종이 달러가 약해지는 그 시점에서 디지털 달러로, 다시 말하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 경제 패권을 유지하겠다, 그 사전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그 돈이. 이 미국이 이제 돈을 언제부터 풀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그건 아마 내년 또 초에 금리 인하를 또 찔끔 할 거예요. 찔끔. 파월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파월이 5월 말까지, 내년 5월 말까지 임기인데, 5월 말까지 임기 동안은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파월 임기 동안. 또 0.25포인트 정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미국채를 갑자기 대량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찔끔 아마. 그러고서 또 어떤 뭐랄까요, 이 변동이 생기겠죠. 파월은
분명히 이 공화당과 이 트럼프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딴지를 걸 텐데 그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흘러내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년 3월 전까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년 유동성을 봤을 때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전에는 무조건 돈을 풀어야 돼요. 트럼프나 그 공화당은 무조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뭐 중간선거 물 건너가죠. 조기 레임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돈을 풀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어차피 신고점치는 그 시즌 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분명 의미심장한 우리가 지금 목마르게 기다려온 그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내년 6월에서 9월 정도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6월에서 9월까지 보는데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그 구간이 또 필요한 거죠. 야, 이 어렵습니다. 이 올 한해 2025년 이제 연말인데 올 한해 아주 뭐 하락장이었죠. 뭐 분명히 전체를 놓고 보면 하락장이었습니다. 시즌 탑을 찌르는 그 불장 랠리의 정점이 올 것이다. 올해 그 9월, 10월이 11월까지. 근데 그런 기대를 무참히 깨버렸죠. 근데 제가 계속 그 지난 여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제가 맞췄다 안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 반대급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남들이 다 오를 것이다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반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은 다 오른다고 할 때, 시장이 모든 전망이나 예측이 다 정점을 향해서 가 있을 때 그 반대로 움직이고, 시장 전체가 전부 암울하고 시즌 종료라고 이렇게 보는, 암울하게 볼 시점에 분명히 상승이 오고, 그런 반대급부적인 움직임이 지난 반감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요, 호재를 악재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역시 투자는 멘탈이 전부입니다. 멘탈. 멘탈이 털리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도락도 안 돼요. 뭐 차트 보는 실력, 뭐 매크로 경제 보는 실력, 뭐 이런 것들, 뭐 멘탈이 흔들리면 다 무위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더라도 멘탈이 굳건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돈을 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끝없이 리밸런싱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초메이저 빅4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흔들리고 하락장이 와도 다시 회복된다는 걸 지난 반감기 시전에 다 보여줬어요.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죠. 훨씬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빅4 메이저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 기타 코인은 가격적이면 하지 않는 게, 하시더라도 소량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잘못된 투자를 스타트 하신 분한테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갈아타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손절을 하면서까지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자, 메이저가 떨어지는 하락률보다 기타 코인 떨어지는 하락률이 더 크죠. 직접 요번에 체감하셨을 거예요. 이래서 메이저 위주로 투자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큰 공부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겠습니다. 자, 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어느 정도 하락, 발바닥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무릎 아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금 여유가 좀 넉넉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더 우량 위주로 수량을 담아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구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슬금슬금 분할 매수, 저가 매집, 지금 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선별된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서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제쯤 매수 시점 들어가면 좋을까? 그것도 이제 또 저도 이제 그 차트나 지수 지표 보고 매크로 경제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다 웬만한 분들은 리밸런싱 많이 하셔서
빅4 메이저를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그만큼 그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우량보다. 그래서 작은 금액,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펌핑이 가능하니까 타이밍 때만 맞는다면, 자금만 한번 몰아쳐서 들어온다면 뭐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상승 포인트에서 충분히 익절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공부를 하세요. 지금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선택한 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위안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지금 현재 충분히 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가격에서 더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속상해하실 필요 없다. 어디까지나 미실현 소실 구간이다.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다 성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시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뭐 다 비슷한 얘기 합니다. 내년 유동성 흘러 들어오면 좋아질 것이다. 물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고 현금 확보하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드리는 게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지금 저도 현금도 없지만 웬만한 분들은 지금 아마 뭐 좀 어떻게 표현하면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지금 뭐 그동안 저가 매집 하시느라 아마 현금 다 소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시면 따박따박 지금 모으세요. 받으시고 바로 여분을 바로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을 하시고 일정 부분을 계속 지금 돈을 모으세요. 분명히 한번 자리를 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기다렸다가 한번 또 진짜 달콤하게 한번 또 매수하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지금 마치 크립토 겨울 같죠? 겨울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장 내의 하락 조정 구간이에요. 하락장이에요. 불장 구간 내의 하락장이에요. 분명히 상승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상승 랠리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게 돼 있습니다. 저들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루한 겨울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겨울 동안 잘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생활을 해야겠다. 봄은 온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한번 이 겨울을 또 보내보시죠. 자, 오늘은 또 이 정도 하면서 다시 또 다른 정보 있으면 또 추가 또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녁 퇴근길 조심들 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